안녕하세요. 수학과제 탐구 오나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 윤리에 대해서 학생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교환을 올려놓은 페이지에다가도 제가 써놨지만 교환을 다운받아서 보시고 또 꼼꼼하게 보시고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으신 다음에 그 문제에 해당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설문에다가 링크 눌러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선생님이 써두었지만 다소 논리적이지 않아도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본인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교환을 꼼꼼하게 읽어보셨다는 전제하에 빠르게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윤리란 해가지고 박스 안에 1번 학생들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지금 1번 문제는 올바른 탐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고 2번 문제는 바르지 못한 탐구 방법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요거를 합쳐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바른 탐구 방법인 학생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용이 우리 모둠의 탐구 주제인 우리 학교 학생의 국어 성적과 독서량의 관계를 위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예상한 것과 비슷한 값이 나왔고 이상한 값이 하나가 나왔어. 굳이 따지자면 태용이는 옳은 방법이에요. 그쵸?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꼼꼼히 살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범주에서 나가 있는 자료를 하나 얻어내게 돼요. 꼼꼼한 검토. 태용이의 자세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정이를 보시면 현정이 진짜네? 그럼 이 값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나? 어쨌든 조사를 다시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 좋은 접근이에요. 잘못됐다기보다 우리의 예상과 어긋난 자료를 발견하고서 왜 이렇지? 생각해 보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지 아니면은 조사를 다시 해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현정이 아이디어 괜찮아요? 자, 은정이 볼게요. 은정이 그래 어디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이 값이 있으면 우리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예측한 결과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은정이 말 좀 보세요. 사실 대부분의 값과 다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건 이게 잘못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이 이상한 값은 실수인 것 같은데 삭제하자. 괜찮아요? 자, 이게 얘들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얘가 만약에 전제나 내지는 실험 과정에 오류가 없다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값이야말로 굉장히 의미 있는 값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연구 과제 자체가 이제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연구 자체를 폐기하기가 겁이 나니까 이 자료를 그냥 없애버리자? 이것은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은정이한테는 선생님이 노란색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면 안 돼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짝 위로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밑에 이제 민준이가 맞장구를 치죠. 그래, 나도 은정이 의견에 찬성이야. 이 친구도 뭔가 처음부터 다시 하기에는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은정이 의견에 찬성하면 안 되는데 민준아 찬성이야. 그래야 자료의 결과가 우리가 미리 찾아봤던 참고 자료에 나온 결과와 일치하는 게 되거든. 이게 꼭 참고 자료와 일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준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쵸? 그 다음 지수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고한 자료에서 봤던 얘기를 옮겨 쓰는 게 어때? 어차피 우리 결과와 똑같은데 그냥 갖다 써도 될 것 같아. 일단은 지수가 범하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 가긴 어딜 가 그죠?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갖다 쓰는 거 지읒으로 이 맞춤법이 좀 틀렸어요. 참고한 자료에서 봤던 얘기를 옮겨 쓰는 게 어떠냐.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뭔가 좀 세야 하죠. 어차피라는 단어를 쓰다니. 지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주 좋은 연구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해서 봤던 자료가 우리 결과와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비교를 해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지 그걸 갖다 그대로 쓰시는 거는 곤란해요. 그쵸? 우리가 참고한 자료와 비교를 해서 우리 결과를 정리해보고 같은 부분은 같은 대로 또 조금 미세하게라도 다른 부분은 다른 대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는 게 좋겠죠. 그쵸? 완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연구한 사람이 다른데 미세하게 다른 부분도 다른 대로 이제 참고를 하고 같은 부분 같은 대로 참고하고 그리고 나서 출처를 밝히는 게 중요하죠. 인호.
이노. 그럼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추가하자. 자료 추가하자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노는 파란색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추가하는 거 좋아요. 근데 밑에 테이가 마침 내가 어제 인터넷으로 찾은 내용이 있어. 인터넷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누구나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 내용 추가해도 될 것 같아. 좋아요. 아이디어 자체 좋은데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은 테이 같은 경우에도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자료긴 한데 내가 그냥 찾아본 자료 바로 추가해도 돼요? 검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그쵸? 자세히 재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확실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면 출처를 밝히고 추가하는 게 좋겠죠. 내가 찾은 자료야 이거 추가하자 보다는 내가 찾았을 때 이런 결과 나왔는데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맞다면 이런 내용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정도가 좋겠죠. 좀 까다롭죠. 나영이가 선생님이 찾아주신 논문의 자료는 어떡하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 보고서에 이 내용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괜찮아요? 딱히 뭐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죠. 얘는 굳이 얘기하자면 맞는 내용? 이 보고서에 추가할 것 같은 내용을 친구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호정이가 하는 말, 그럼 이 내용을 추가하고 대신 이 논문은 우리 결과와 다른 이야기이니까 우리 결과와 다른 이야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얘기한 건지 본문에 표시를 하자.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구 결과와 다르지만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자료였나 봐요. 그것도 제시하고 누가 언제 얘기한 건지 출처를 밝혀가지고 본문에 표시하겠대요. 미안해요. 호정이 얘기 그럼 맞는 얘기 되죠? 호정아, 맞는 얘기 파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원이가 그럼 이 논문에 대해서 보고서 끝에 좀 더 정확한 출처를 표시해 놓자.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기도 쉽고 우리의 연구 결과를 접한 사람들이 출처를 확인해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세하게 적어 놓자. 좋은 얘기가 돼요. 지원이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된다. 자, 1번, 2번을 한꺼번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구윤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연구윤리, 연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덕성 같은 걸 이야기를 하겠죠. 다음 사례들에서 각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토의해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얘는 난이도 하예요.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그쵸? 사례 1번, 상훈이는 수학과제 탐구를 수행하면서 인터넷으로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보았다. 인터넷에서 자신이 예측하였던 탐구 결과와 유사한 자료를 찾았대요. 엄청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아무런 표시 없이 그대로 보고서에 복사하여 넣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얘는 용어를 정리를 해보면 얘는요. 훔치는 사람 우리가 도둑, 그렇죠. 도용하는 거예요. 막 가지고 오는 겁니다. 도용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인용하셔야 돼요. 아무런 표시 없이 그대로 보고서에 복사한다? 안 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출처를 밝혀야 되겠죠? 출처를 밝히고 누가 한 말인지 언제 한 말인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탐구 과정이나 결과를 가져다 쓸 때는 도용 안 되고 인용하셔야 돼요. 익숙한 말로는 지금 표절한 거죠. 상훈이가 표절한 거다.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서영이가 친구들의 자습 시간과 성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대요. 탐구를 진행했다. 자습 시간이 길수록 성적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야고르게도 자습 시간이 더 길지만 성적이 낮은 학생이 있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자신의 예상과 맞지 않는 조사 결과 어떻게 했대요? 제외 삭제. 자신의 예상이 옳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학생들이 예상한 결과랑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내 단편적인 지식, 내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가지고 그것이 옳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쵸? 근데 선생님은 이 다른 결론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습 시간이 아니라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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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해 나가면서 결과를 전체적으로 이제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좋았을 텐데 서영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삭제. 그리고 자습 시간이 길면 성적이 높다 해가지고 결론을 낸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 1등 물론 이제 그러면 좋겠는데 다른 변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연구윤리 위반한 거죠. 조사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 삭제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수학과제 탐구에서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를 조사해보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쳐도 바로 나오고요. 딱히 뭐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 활용하거나 직접 조사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우리 2차 시, 연구윤리에 대해서 2차 시에 이제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거기를 살펴보셔도 괜찮고요.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수학과제 탐구에서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표절할 수 있죠. 또는 데이터 조작 할 수 있고 또는 생명윤리 위반 요런 거 할 수 있어요. 그쵸? 표절은 뭐예요? 남의 거 갖다 그대로 베끼는 거 그쵸? 그대로 베끼는 거 표절될 것이고 데이터 조작 조금 전에 우리 3번의 사례 2번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몰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과 상반되거나 관계없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삭제하는 거. 내지는 마치 조사를 한 것처럼 없던 자료를 내가 막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근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론 도출하는 데이터 조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생명윤리 위반. 뭐 곤충이나 내지는 살아있는 생물, 사람을 대상으로 물론 우리가 그런 연구 수행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쉽게 접근해가지고 그쵸? 뭐라고 얘기할까요? 생명을 가진 대상을 연구를 하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윤리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그쵸? 그런 탐구는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 수준에서는 이런 경우 별로 없겠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임상실험 같은 거, 그쵸?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고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얘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어떤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냐면 출처를 표시하거나 인용을 할 때 그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출처 표시를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2차 시에서. 그런 것들을 위배되게 한다거나 인용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인용을 한 건데 그것을 출처나 뭐 예를 들어 표기해야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도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어떤 자료로 누가 한 얘기, 어디서 가지고 온 건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봅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과제 탐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윤리를 생명윤리라고 합니다. 생명윤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사례에서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토의해 보세요. 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쵸? 사례 1번. 지민이는 동물의 발자국을 통해서 그 체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대요. 귀엽죠? 그래서 친구들의 발자국과 체격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탐구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발 길이, 발의 폭, 키, 팔의 길이, 다리 길이, 보폭, 체중 등을 조사를 했대요. 언뜻 읽어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연구윤리로 들어와서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런 거래요. 얘가 요즘에 우리 중요하잖아요. 친구들의 발 길이, 발의 폭 이런 것들이요. 신체적인 정보, 개인적인 정보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집한 다음에 연구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왜 연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어디까지 공개 범위랄지 그쵸? 어디까지 활용을 할 건지를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서면 동의를 얻어서
내가 나중에 내가 이제 꼼꼼하게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고 친구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래도 동의한다면 그 친구의 자료를 가져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간단하게 쓰면 이제 서면 동의가 되는 거죠. 개인적인 신체 정보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쓸 것이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고 그쵸?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친구들이 나중에 알았을 때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세세하게 써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야 된대요. 좋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호석이가 인터넷에서 얘도 참 귀여워요.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다이어트 방법의 효과를 탐구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식단을 제공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였대요. 너무 귀엽죠? 그치? 생각만 해도. 근데 그런 거라고 해요, 이게. 친구들에게 식단을 투여해요. 물론 못 먹일 거, 뭐 상한 거를 먹이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전문가들에게 이 식단이 전문가들에게까지는 아니어도 이 식단이 학생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 검토를 해야 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뭐 저탄고지랄지 뭐 탄단으로 이루어진 거랄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시죠? 그래서 얘가 이제 영양의 밸런스가 괜찮은가, 먹였을 때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은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만약에 학생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 미칠 수 있다. 다이어트라는 목적에만 부합하게 해서 야채만 주구장창 먹인다든지 그쵸? 탄수화물 빼고 고기만 먹인다. 이렇게 되었으면 분명히 다이어트 효과는 있지만 사람의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함부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그래요? 뭐 몸무게나 뭐 체중이나 체지방, 근육량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측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기 때문에 1번, 사례 1번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연구의 목적이나 자료 활용의 방식, 그러니까 어디까지 누구한테 공개할 거고 네 몸무게 가져다가 어떤 식으로 써볼 거야 라는 것을 서면 동의를 얻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대요. 자, 5번 다시 한번 사례 1번, 사례 2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개인적인 신체적인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활용의 방식이나 범위를 미리 공지하고 그리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자세하게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100명 중에 한 명 까다로운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 이거 좀 기분 나빴어. 이럴 만한 이제 여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나중에 1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한 명이 이런 거 나한테 허락받지 않지 않았나요? 이제 제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 수학과제 탐구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명윤리를 조사해보자 그랬어요. 준수해야 하는 생명윤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5번 같은 경우 그쵸?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5번 사람의 신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내지는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들어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조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쓰셔도 좋고요. 또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조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어떠한 생명윤리를 준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바로 아래 나오는데요. 페르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페르미 문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관심이 가시면은 요거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뭔지 금방 나와요. 설명을 보시면 이런 게 페르미 문제구나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강의 동영상 있잖아요. 이번 차시 강의 동영상 아래쪽에다가 제가 링크를 몇 개 걸어 드릴 거예요. 예, 연구 윤리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링크들을 걸어 드릴 테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나 살펴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